옛날 옛적에 동쪽 먼 나라에 알리바바라는 목수가 살았어요. 그는 아내와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알리바바는 그의 당나귀와 함께 숲에서 나무를 구해 마을에 팔아 돈을 벌곤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나무를 자르러 숲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향해 말을 탄 남자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도둑들이 틀림없어. 빨리 가서 숨어야지. 알리바바는 당나귀를 숲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죠. 알리바바가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 정확히 40명이었어요. 남자들은 말에서 무거운 가방을 내렸어요. 알리바바는 그들이 도둑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 중 두목이 큰 바위 쪽으로 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그런데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바위가 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동굴이 나타났어요. 그 도둑들은 한 명씩 가방을 날랐어요. 그 짐들을 모두 옮기고 나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요. 그 모습을 본 알리바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그 바위가 다시 열리더니 도둑들이 나왔어요. 끝으로 두목이 나오자 그는 바위를 보며 말했죠. 닫혀라 참깨, 닫혀라. 그 커다란 바위가 바로 닫히자 그 도둑들은 말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바위 앞으로 갔지요. 그는 좀 전에 들었던 그 주문을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는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동굴 안은 금, 은, 비싼 천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물로 넘쳐났거든요.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가방 3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두목이 했던 대로 주문을 외쳐 문을 닫았죠. 닫혀라 참깨, 닫혀라. 그는 당나귀 위에 가방을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가방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알리바바가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금들을 다 어디서 났어요? 알리바바는 그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무척 행복해서 가방을 풀기 시작했죠. 이게 다 얼마예요? 그러지 말고 구멍을 파서 묻읍시다. 이걸 왜 밖에다 묻어요? 당신 형 카심에게 가서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낫지요. 알리바바의 형 카심은 돈이 많은 상인이었지만 욕심이 무척 많았어요. 그는 한 번도 알리바바를 도운 적이 없었으므로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카심에게 가서 계량컵을 부탁했어요. 그들이 무척 가난한 걸 아는 카심은 바로 이렇게 말했죠. 계량컵은 어디에 쓰려고? 너희들은 돈도 없잖아. 아내는 곧바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물론 카심은 그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몰래 그 컵 아래에 꿀을 발라 그녀에게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알리바바와 금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묻기 시작했죠.
그들이 금을 모두 묶고 난 후 아내는 측량컵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컵 아래 금이 묻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카심은 측량컵을 받자마자 바로 밑을 보았고 컵 아래 금이 묻은 것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알리바바가 이 금이 어디서 났을까? 카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일어나서 바로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죠. 그는 컵 아래 묻은 금을 보여주었어요. 알리바바, 넌 가난했었잖니. 이 금이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해보렴. 알리바바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일들을 형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 동굴이 어딘지 말하지 않으면 그 도둑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부 말하겠다. 하지만 형님, 알리바바는 카심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할 수 없이 그들은 함께 동굴로 갔어요. 동굴은 이 바위 뒤에 있어요. 이제 얼른 가요 우리. 그 도둑들이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카심은 그 동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는 즉시 당나귀 2마리와 함께 그 동굴로 갔어요. 그는 그 동굴 앞에 도착해서 알리바바가 알려준 그 주문을 외웠어요. 열려라 참깨. 그 큰 바위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동굴이 나타났어요. 카심은 믿을 수가 없었죠. 안을 들여다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반짝거리는 금이 그를 매혹시켰거든요. 그는 가져온 가방에 서둘러 최대한 많은 금을 챙겨 넣었어요. 그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자 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리지 뭐예요? 게다가 문을 여는 주문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열려라 문. 열려라 밀가루. 열려라 바위. 어떤 말에도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척 당황한 카심은 다른 문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잠시 후 도둑들이 그 동굴에 도착했어요. 카심의 당나귀를 본 도둑들은 뭔가 수상한 것을 눈치채고 칼을 잡았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 도둑들은 카심을 붙잡아 바로 그를 벌하였어요. 네 놈이 우리 금을 훔쳐간 도둑이로구나. 밤이 되도록 카심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척 걱정이 된 그의 아내는 알리바바의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죠.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바로 동굴로 달려간 알리바바는 문 앞에 당나귀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형이 안에서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얼마 뒤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카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점을 열었고 그 상점을 더 크게 키워갔어요.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죠. 그동안 도둑들의 두목은 동그란 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에게 뭔가 수상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했어요. 마을로 가서 최근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 그 부하가 상점을 지나가는데 알리바바가 손에 금을 쥐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 말았죠. 그래서 집까지 따라갔어요. 알리바바가 집에 도착하자 도둑은 문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카심의 부인은 동물들에게 신선한 물을 주려고 나와서는 그 문에 있는 표시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그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감을 가져다가 이웃에 있는 모든 집 문에다가 같은 표시를 했죠. 아침이 되자 40명의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으려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든 문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도둑은 꼭 찾아낼 거라고 결심했어요. 그는 변장을 해서 상점들을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알리바바를 발견한 그는 그의 집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죠. 알리바바가 대답했어요. 저 멀리서 왔는데요. 올리브 오일로 가득한 주전자가 있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고 들었어. 제발 이것들 좀 사주면 좋겠수다. 알리바바는 그도 자신처럼 상인일 거라 생각하여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어요. 그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40개의 주전자를 가져왔죠. 알리바바는 조수들에게 거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어요. 그는 그 두목을 하룻밤 묵게 할 생각이었죠. 물론 그 두목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알리바바와 도둑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카심의 부인이 올리브 오일 주전자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우리 지금 나갈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올리브 오일 대신 무슨 짓을 꾸미려고 들어온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기름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 그 오일들을 각각의 주전자에 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도둑들은 조용히 튀겨져 버렸죠. 자정이 되고 모두가 잠든 시간, 두목은 몰래 주전자 쪽으로 갔어요. 지금 나오면 된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말했어요. 모두 자는 거냐? 계속 말을 해봐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주전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도둑들의 모습을 본 그는 겁에 질리고 말았죠. 자신도 잡힐까봐 바로 도망쳤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카심의 부인은 알리바바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도둑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후 알리바바와 그의 가족들은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답니다.